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사영 강사입니다. 자, 제가 그 채널, 이 유튜브의 채널을 좀 열긴 오래전에 열은 것 같은데, 업데이트를 제가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좀 많이 빈약한. 근데 오늘날 보니까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강의를 좀 해야 되겠구나 싶어갖고, 또 사실은 제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많이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 다음에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의 그 강의나 다른 영업하신 분들의 이렇게 강의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팟캐스트는 이게 이제 오디오 위주다 보니까 어떤 그 PT 같은 거, 자료가 좀 필요한 내용을 해드리기는 어렵고, 그다음 오프라인 강좌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에서 저를 이제 이렇게 초대해야 되지만이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 저의 다양한 강의 컨텐츠, 제가 뭐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게 변액보험 강의, 종신보험 강의, 화합법 다양한 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요청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작년 같은 경우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한 몇 개월 특강을 해봤는데, 이것도 좀 제가 또 이제 바쁘다 보니까 하는 일이 사실 제가 팟캐스트도 하랴 방송도 하랴 뭐 강의에 뭐 이렇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 유튜브 제가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인 방송할 수 있는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출근하시면서 10분 20분 짧게 들으면서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정말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 강의 컨텐츠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성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튜브란 좋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쌍방향으로 할 거니까요. 댓글에 이제 세일즈 하시면서 어려운 거 있죠? 그 댓글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항상, 이 방송은 제가 아마 이제 크게 병 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아마 매일매일 조금씩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자주 주에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 또 그런 댓글 같은 거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악플 같은 거 다는 건 답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일즈란 어떤 직업인가, 세일즈란 어떤 직업인가라는 강의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직업에서 이 직업관이 있습니다. 직업관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본인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귀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을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한 결과가 나요. 생각이 원인이 되어갖고 그것이 행동으로 되어갖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직업을 가질 때는 이 직업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귀천이 없다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뭔가 편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귀하게 그 일을 생각하면 귀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요즘에 이 사회 변화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직업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수많은 직업들이 생겼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직업에 귀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냉정히 얘기하면, 현실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고 재정적 안정을 갖다 주는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위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직업의 기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힘들면 안 되겠죠.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고 직업 수명이 길지 않으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보상 체계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너무 고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오래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돈 많이 벌 수 있고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오래 일할 수 있다. 이런 직업이 요새는 이제 각광받는단 말이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인데, 아무튼 그러면 세일즈가 과연 어떤 직업인가? 여러분 세일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일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우리나라 이거죠. 산업공상. 그래서 얘네 선비사자, 농민, 그다음 공업하는 그 기술자, 그다음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 문화가 상업을 가장 천하게 여겼단 말이죠. 산업공상 이런 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게 남아있어갖고, 일단 영업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천하게 보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 편견이 있는 것이죠. 이게 미국이라는 반대예요, 여러분.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이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 세일즈맨이야말로 이제 이게 오히려 또 좋은 직업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전통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편한 거 추구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셀러리맨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맹이하기 딱 알맞은데, 제가 그런 또 강의를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 첫 번째 시리즈는 뭐냐면, 이 세일즈라는 게 어떤 직업인가, 세일즈라는 게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제 PT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 하나 있어요? 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 어떤 직업이? 지금 4차 산업혁명 플러스 100세 시대가 됐죠, 100세 시대.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그냥 딱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4차 산업,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뭐 1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있고 전기에너지 혁명,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 이제 4차
4차 산업혁명은 딱 세 가지 하시면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언제입니까? 98년도 IMF 이후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인터넷이 깔리면서 인터넷이 이제 대주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사실은 인터넷은 극소수의 연구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학술적인 만 같은 거였죠. 국방부의 미국에 있는 아르파넷이 원조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월드와이드웹이라는 게 탄생한 것이죠. 근데 그 월드와이드웹이 가정을 연결한 것이지. 그죠? 인터넷 통해서.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혁명이 된 게 뭐냐면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정확히 2012년도에 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누구나가 상시 인터넷. 그죠? 누구나가 상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접속하려면 집에 가거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PC로만 접속이 가능했는데 이제 2012년 이후부터는 상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데이터량이 폭증했죠. 어마어마하게 폭증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빠른 초고속 통신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막 휴대폰으로 텔레비도 보죠, 영화도 보죠, 음악 듣죠. 다 이 모든 것이 스트리밍이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런 통신 망이 필요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다음 혁명은 사물 인터넷. 이제는 안경, 시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거,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진공 청소기 싹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터넷이 사물 전자칩이 다 들어가는 거죠. 반도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냉장고에 음식이 비워지면 알아서 딱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안경 같은 경우는 안경이 좀 더러워지거나 아니면 안경도 사람의 컴퓨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계도 그렇고 모든 게. 심지어는 신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음을 좀 만보계가 설치되어 있어갖고 걸음수가 적다든지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발의 온도가 차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신발에서 또 그런 걸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이 사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 지금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이 보편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빅데이터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인간이 예전에는 집집마다 한 집마다 컴퓨터 한 대씩 데이터 발생했는데 이게 인간으로 바뀌었죠. 인간이 이제 갖고 있는 사물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보통 만지는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모든 사물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면 빅데이터가 나오죠. 빅데이터, 그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다음은 빅데이터. 그럼 빅데이터를 사람이 못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 이것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고 해서 결과물 노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계가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결국은 사물 인터넷, 그 다음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플러스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100세 시대. 예, 여러분 요즘에 제가 강의할 때 물어봅니다. 그 청중들한테 뭐 20대건 30대건 40대건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되게 90세, 80세 중반, 90세 뭐 이래요. 100세는 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희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20대 계신 분 있죠? 뻥이 아니라 150살 살아요. 150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 이 83세는 지금 현재 83세라는 건 뭐냐면 평균치는 어지간하면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지금 70세 되신 분도 그거 다 해당되는 건데 자 제가 지금 나이가 48이에요. 제가 48인데 내가 83세 될 때까지 30몇 년 동안 의학기술 개발되어야 안 돼요. 엄청나게 개발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 48세인 71년생인 저도 기대 수명이 120세 정도 생각해야 돼요. 120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방송 제 강의 들으시면서 30대 계신 분들은 140세, 150세, 어쩌면 200살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학기술이 지금 여러분 제가 나중에 퓨처라는 강의 해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빨라요 지금. 지금 3D 프린터로 사람 장기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시대예요. 물론 비싸서 아직 대중화가 좀 안 됐는데 3D 프린터로 이 세포를 조합을 해가지고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사람 몸에 지금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명이 늘어나서 또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OECD 가입 국가 우리 전 세계 OECD 가입 국가 35개국일 겁니다. 여기가 2015년도에 평균 수명이 다 80세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도 평균 수명이 80세 돌파하니까 연령조회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8세부터 65세 청년, 66세부터 79세 중년, 80부터 99세 노년, 백수, 장수노인. 여러분 지금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의 그 장수노인이 그 100세 넘어가신 분이죠. 할아버지들 이 등록상에 2000년도일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300명이 안 됐어요.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통계청 찾아보십시오. 2017년 통계청 해갖고 100세 넘어가신 분이 3,800명이에요, 무려. 지금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엄청나게 높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편적 장수의 시대란 말이죠. 보편적 장수. 이제 누구나가 100세를 살게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고도화 혁명.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이 100세 시대가 만나면 과연 어떠한 직업이 어떨까? 우리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체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체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이 물류 쪽, 물류회사, 화물차 이런 거 하시는 하는 큰 사장님이 있어요. 요즘에 이분이 되게 이제 좀 걱정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되길래 앞으로 4년이나 5년 정도면 자율주행차가 보급되기 시작할 건데,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물류 쪽은 끝나는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가만히 보니까 그럼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택시기사분이나 운전기사분, 하여튼 이 운전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다 백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300만 명이 백수가 나요. 300만 명이.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공지능 로봇의 대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 해갖고 찾아보십시오. 직업들 뭐 의사도 아마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다. 심지어는 법률. 왜냐면 법률도 방대한 법률을 딱 해석하고 하는데 그거 원래 기계가 더 유리하거든요. 확률적으로 다 맞춘다니까. 의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내 직업이 과연 인공지능 로봇에 대체되지 않는가. 예, 이것이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니 100세 사는데 50세 중반에 정년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잡이 있어야 돼요.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자. 그죠? 세 번째로서 뭡니까? 큰 자본이나 특수자격 등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직업.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따기 정말 힘든 전문화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든지.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중요하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말 고소득을 누릴 수 있는 직업. 그 다음 뭐겠습니까? 자유로운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직업. 이런 직업까지 있으면 최상이죠, 최상. 그죠? 자유로운 시간까지 누릴 수가 있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회사에 매여 있잖아요? 원장 의사 선생님들 거의 병원에 매여 있으시고.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화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휴게소 말고는 거의 개인 시간, 자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여가 시간까지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육체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 하루에 진짜 막 그냥 몇십 킬로짜리 막 짊어지고 다니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죠?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그러면 육체적 수명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좋은 직업이 아니란 말이죠. 높은 수준의 육체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좀 자식에까지 물려줄 수가 있어. 야 이거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맛집이니 뭐니 일본 같은 경우 300년 된 그 맛집 많잖아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렇게 기업을 물려받고 우리나라는 점점 그런 게 보편화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가 안정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전쟁이나 이런 건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건데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세일즈라는 직업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체되지 않을까요? 예, 대체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세일즈 조직이 있는 업종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자동차, 화장품, 보험 이런 쪽이죠.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저절로 팔릴 물건은 편의점에 나와요. 항상.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급해갖고 제가 32기가 USB 있죠? USB 메모리를 편의점에서 샀어요. 그때 급해갖고 17,000원인가 맞다. 17,000원. 그 사고 난 다음에 그날 그 문제 해결하고 저녁 때 그냥 심심해서 인터넷 조사했더니 4,600원 나와요. 4,600원. 그냥 무려 유통마진이 12,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전자부품 이런 것들은요. 싹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온라인에서 사나 오프라인에서 사나 별 차이가 없는 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또 요즘에 쿠팡이니 뭐 이런 데 통해서 로켓 배송하면 다음날 바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젠 그런 텀도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즘 점점점 모든 유통마진 높은 거 있잖아요. 싹 다 그게 온라인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여러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 아마존이나 아마존. 여러분 2, 3년 전만 해도 애플이었죠. 지금은 세계 물류혁신을 이룬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기업이 아마존이에요. 세계 최첨단 기업이 유통혁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재밌게 그러면 왜 그러면 화장품하고 이러한 자동차하고 특히 대표적인 이 보험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왜 세일 조직이 있느냐? 이건 저절로 안 팔려요. 특징이 왜 비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진이 많이 남아야 영업 조직에 수당을 주고 그 점포도 운영하고 뭐가 되겠죠. 그죠? 제품 경쟁력도 만들고 자 다시 세일즈라는 조직이 이게 있으려면요 제품이 비싸야 돼요. 좀 마진이 많이 남거나 그래야지만이 영업 조직 수당도 주고 판매 수당도 주고 영업 조직 근무할 수 있는 점포도 운영하고 뭐가 된단 말이죠. 회사도 이익을 남기고 그러니까 비싸고 이게 복잡하고 잘 안 팔리는 물건들의 특징들이 그죠? 그런 것들이 영업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로봇이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으로 수요 초과예요, 공급 초과예요. 공급 초과죠, 공급 초과.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수요 초과 시대라냐 물건이 없어서 맨날 못 샀죠. 근데 지금 반대예요. 너무 물건이 넘쳐나.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지금 물건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살지를 골라요. 어떤 물건을 살지를 고민하는 시대란 말이죠, 항상. 그죠?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가성비 따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세일즈라는 조직은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있어야 팔리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세일즈 조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도 여러분들 이제는 세일즈 조직이 안 필요하니까 다이렉트 보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보험 쪽에서도 여러분 종신보험이라고 또는 이게 저절로 팔리는 상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일즈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얼마나 옵션이 부족 이게 여러분 자동차는 재산 아닙니까? 몇 천만 원짜리인데 이것을 인터넷에서 사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지. 그러니까 직접 가서 만져도 봐야 되고 시운전도 해보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에이스 받을 수 있는지 회사 같은 거 다 따져보니까 자동차 영업소득이 있는 거예요. 화장품도 여러분 그 방판 영업소득 운영하는데 화장품 되게 비싸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1, 2만짜리가 아니라 그분들이 판매한 특수화나 상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일즈 조직은 재미있게도 첫 번째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체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두 번째 100세까지 이상 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죠. 거의 모든 세일즈 조직은 특징이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큰 자본. 여러분 세일즈가 참 사실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치킨집이나 뭐 편의점 같은 거 차린다 하더라도 수천만에서 몇억 1억 인력 보증금 필요하죠. 세일즈 특징은 무자본 비즈니스예요. 무자본 개인 사업.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뜬단 말이죠. 큰 자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세일즈 조직 중에서 특수자격 요구하는데 거의 없죠. 물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모집인 자격증인데 사실 그게 난이도가 높은 직업은 자격증은 아닙니다. 물론 전문화에 계신 분들은 재무설계 자격증 이런 요구하긴 하는데 일단 입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렇고 이게 세일즈는 특징이 뭐냐면 특수자를 요구하지 않아요. 진입장벽은 높지 않은 재미있게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그죠? 어느 업계나 자동차 어느 세일즈 업계나 다 억대 연봉들이 다 있단 말이죠. 진입장벽이 높은데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진입장벽 낮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또 첫 달에 막 억대 연봉 하시는 분이 만나봤으니까. 심지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아는 분 중에는 월급을 억 단위로 받는 분도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봉의 세일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일즈 쪽에 최고봉에 도달하신 분들은 월급이 억 단위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여가 시간 누릴 수 있죠. 어쩌면 너무 자유로워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영업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업이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지루해 이게 반복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여가 시간을 찾고 너무 놀아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영업이라는 건 실적만 있으면 자유롭잖아요. 그죠? 낮에 내가 잠깐 쉴 수도 있고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내가 오늘 쉬어야 되겠다 컨디션 안 좋겠다 찜질방 갈 수도 있고 그게 영업의 또 장점이에요. 자유로운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육체 노동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자동차 영업을 하는 어떤 영화는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다니고 제품을 큰 거 들고 다니고 이런 분은 거의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십 킬로짜리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육체 노동을 요구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 S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모집한 계약자들 자기 자식이 입사하면 다 물려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보험사에서 제가 알려한 세 군데가 그런 거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집하고 관리하는 고객들을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상속 체계를 이미 만들어 놓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즈가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물론 실적에는 압박이 있는데 그건 내 사업이니까 마찬가지죠. 내 사업하면 장애 실적의 매출의 압박을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근데 실적 압박이 싫어요. 그럼 그분은 그냥 급여 생활 하셔야죠. 그죠? 좀 덜 벌고. 그러니까 세일즈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특징이 무자본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신단 말이죠. 세일즈가 굉장히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다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선망하는 직업들 있죠. 판사, 뭐 변호사, 의사 대응해 보세요. 이 항목들에 보면 의사 쉽지 않아요. 의사 여러분. 제가 아는 원장님은 정형외과 원장님인데 수술 들어갔다면 6시간 서서 밥도 못 먹고 수술만 해요.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이 의사도 엄청난 육체노동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치과 원장님 제가 그 의사분들하고 팟캐스트 해갖고 저 의사 이야기라고 했었죠. 내가 치과하고 이 정형외과 원장님의 애로사항을 알게 됐는데 치과 원장님은 이 목이 안 좋아요. 맨날 고개 숙여갖고 수십 명의 환자를 상대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일즈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란 말이죠. 웃기게도 그래서 여러분들 2002년도에 우리나라 보험설계사 등록되어 있는 보험설계사 18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일까요? 40만 명이 넘어요. 40만 명이. 그러니까 세일즈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채널도 계속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세일즈 하는 사람이 적었지만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차별화된 전문 지식, 어떤 습관, 태도, 그 다음에 이 마인드 이런 것들이 요구된단 말이죠. 차별성을 줘야지만 이제는 이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 강의 콘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 어떤 직업이 세일즈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는 훨씬 더 경쟁자가 많아졌고 채널도 다 많아졌죠. 뭐 이제 온라인에서도 하고 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제는 보다 강한 차별화, 전문화된 어떤 기법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그런 컨텐츠 앞에 스킬 같은 것을 이제 저희
저희 특강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제가 이거 11월 1일 점심전 1시 42분에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인데 10월달 마감 잘 치셨나요? 11월 1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이 11월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달 여러분 활동량과 실적이 12월에 연동돼 갖고 12월, 2월, 1월을 때리는 겁니다. 11월 화이팅 하시고 또 날씨도 약간 쌀쌀하죠? 딱 돌아다니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화이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